매년 운영 형태가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같은 포맷으로 또 하는 건 올해가 처음이에요. 그래서 올해가 조금 기대되는 이유는 저희가 2020년에는 완전 온라인으로 학생들 자율 참여로 운영했고요. 2021년에는 오프라인을 기대하고 했지만 코로나 상황이 좋아지지 않아서 저희가 학교로 찾아가서 각 학교를 완전 멀티버스처럼 연결해갖고 운영을 했고요. 작년에 비로소 처음 저희가 계획했던 대로 운영을 했습니다. 올해 이제 미션 1부터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사실 내용을 보면 조금 어려울 것 같지만 이 미션이 나온 이유를 좀 이해하시면 좀 말은 좀 거창하지만 생각보다 간단한 미션들이라는 걸 조금 설명해 드리고 싶고요. 일단 이런 올해 주제가 기후 행동이 나왔는데 이제 이 나온 이유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걸 좀 가제를 보시면 세상을 디자인하는 RSC라고 저희가 사용을 해요. 그 말인즉슨 뭐 로봇도 좋고 소프트웨어도 좋고 인공지능도 좋지만 결국에는 조금 우리가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위해서 이런 걸 배워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2020년 거는 제가 홈페이지를 만들지 않아서 그 자료를 지금 보여드리지 못하는데 그때는 홍익인간으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 그래서 우리는 로봇과 소프트웨어로 인간을 이롭게 해보자 라는 방식으로 학생들하고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2021년에는 보면 로봇에 이제 AI를 만나다 해서 새로운 변화. 여기서는 저희가 착안했던 게 발명 아이디어였어요. 그리고 세상을 바꾼 다양한 발명품들이 있듯이 여러분들이 인공지능과 로봇을 활용해서 많은 사람들을 조금 삶을 편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걸 고안해보자 라는 컨셉으로 진행을 했고요. 이 홈페이지들이 남한에 있습니다. 제가 주소를 계속 바꿔놔서 못 들어오시지만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세상이 너무 좋아졌는데 사람들의 이기심으로 세상을 변하다 보니 지구가 힘들어진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속 가능한 발전, 지속 가능한 기능, 아니면 지속 가능한 경영, 이제 그게 많이 화두가 되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로봇과 소프트웨어, 그리고 지난 해에 인공지능을 결합해서 사용했던 그걸 가지고 우리는 지구 환경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라는 관점에서 이제 대회를 운영을 했고요. 미션들도 그런 걸 생각하면서 아이들이 물론 로봇 기능을 경기를 했고 그 과정에서 인공지능을 학습했지만 결국은 그게 목적이 아니라 이렇게 학습한 걸 가지고 세상을 바꿀 수 있을 만한 아이디어를 가질 수 있었다면 좀 성공적인 대회가 되지 않았나. 그 아이들 산출물을 보면 그 고민했던 흔적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본선 때는 저희가 공개 드릴 수 있는데 지금 보여드리면 조금 이제 안 될 것 같아서 지금 보면은 그래서 탄소 중립 가지고 주제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올해는 어떻게 나왔냐면 이건 이제 로봇을 가지고 탄소 중립할 수 있는 기술을 찾아보자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인간이다. 그러니까 로봇도 좋고 인공지능도 좋지만 결국에는 그거를 하는 주체는 인간이 돼야 된다. 그래서 탄소 중립하고 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 주체가 달라요. 탄소 중립은 기업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우리가 만든 로봇도 할 수 있고 인공지능도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초점은 그 인간에게 맞춰서 저희가 올해는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기후행동 1.5도시라고 해서 기후행동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정부에서 만든 홈페이지가 나와요. 그 홈페이지에 보면 학급별로 참가할 수 있는 챌린지도 지금 공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학교들이 신청을 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런 것도 한번 들어가 보시면 단순히 어떤 막연한 상상으로 펼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아이들에게 기후행동 홈페이지를 보여주시고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아이들이 보게 되면 더 좋은 아이디어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희 미션 1에서는 이제 환경 문제를 다뤄서 스크래치로 표현하는 부분이 들어있는데 그럼 아이들이 막연하게 어떤 내용을 넣어야 될까라고 고민을 할 때 기후행동 홈페이지나 이런 데서 다른 사람들이 활동했던 걸 예시로 보여주시면 조금 아이들이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면 인공지능과 우리 사회, 여기는 제목은 이렇게 좀 두루뭉술하게 써 있는데요. 여기가 오늘 저랑 같이 하게 될 부분이고 나머지는 이제 5월에 6월에 공개되는 미션인데 여기서는 저희가 어떤 걸 다루냐면 결국에는 본선에서도 그렇고 미션 2, 3에서도 그렇고 결국에는 스크래치, 특히 로봇 코딩 프로그램을 가지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스크래치를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고 로봇 코딩 프로그램으로 뭔가를 산출물을 만들고 저장하는 그런 기능은 최소 기능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션 1에서는 선생님들께서
학생들하고 해야 될 것 첫 번째는 결국 스크래치를 알려주는 활동이에요. 근데 아이들에게 단순히 뭐 스프라이트를 알려주고 변수를 알려주고 뭐 기초 기능 알려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산출물을 만들어 보는, 그렇다면 그 산출물의 주제는 이제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기후와 관련된 환경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아이디어들을 표현하는 산출물을 만드는 게 미션 1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어떤 산출물을 만들어 보고 스크래치하고 익숙해지면 저희가 이제 미션 2에서부터는 햄스터 로봇을 이제 필요에 따라서 보내드리면 이제 그걸 가지고 피지컬 컴퓨팅이 들어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홈페이지에 오늘 이제 10시자로 예선 미션 1 설명을 쭉 올려놨어요. 그래서 뭐 지금 들어가 보실 필요는 없어요. 여기 보면은 예선 1, 미션 1 참가 기간, 그리고 이제 미션 1에 대한 설명할 때는 한 장만 보여드렸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있는 PPT, 그리고 거기에 이제 오늘 촬영되는 내용들이 편집되면 영상도 올라갈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직무연수 교육자료 모음이라고 해서 저랑 오늘 하실 수도 있고 내용이 부족하면 못 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이제 미션 1 설명하는 부분, 그리고 미션 1의 가장 큰 카테고리는 인공지능 윤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연하게 인공지능 윤리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테고 그런 것들을 언급하는 것도 많지만 실제로 교육과정에서 얘기하는 인공지능 윤리가 무엇인지 그 활동 예시들을 가지고 한번 볼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럼 학생들에게 인공지능 윤리를 어떻게 가르치지? 하면 좀 예시가 될 만한 사이트들이나 그런 것들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제가 드리는 PPT를 보면 이렇게 처음에 제가 패들렛에 만들어 놓은 링크예요. 저길 들어가시면 패들렛이 있고요. 그 패들렛 안에 이 PPT를 포함한 다른 수업용 PPT들 그리고 참고 사이트들을 쭉 올려놨어요. 그래서 오늘 끝나고 나시면 어떤 것들 했는지 보실 수 있고요. 또 다운로드 받으셔서 여기 있는 내용들을 조금 반마다 이제 보니까 참가 신청한 반마다 학생 수도 다르고 학년도 다르고 그리고 일반 학급도 있지만 조금 영재 학급도 있고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시간에 맞게 활용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미션 1만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미션 1 하는 거 궁금한 것들 제가 질문을 받고 궁금증을 많이 해소해 드릴 거고요. 오후 시간에는 이제 인공지능 윤리와 관련된, 그러니까 요 주제가 되는 내용과 관련된 연수를 좀 할 거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로봇 코딩 프로그램을 어디서 다운받는지, 그리고 거기서 스크래치 활동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렇게 오늘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연수의 흐름이에요. 저 표현 요새 많이 쓰더라고요. 이제 토파보기. 저희 학교 교육과정에도 써 있는데, 샅샅이 훑어보기라는 표현인데, 오늘 예선 미션 1을 샅샅이 한번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인공지능 윤리를 살펴볼 건데, 큰 카테고리는 3개예요. 인공지능의 양면성, 편향성, 딜레마. 그래서 미션 1은 사실 양면성에 많이 치중되어 있는데 편향하고 딜레마는 왜 넣어놨냐면 이제 선생님들께서 100을 알면 학생들한테는 10개를 알려주실 수 있고 뭐 1000개를 알면 그중에서 포함되는 걸 알려주실 수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과 관련된 수업 요소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는 제가 최대한 그냥 백화점식으로 조금 나열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봇 코딩 스크래치를 한번 볼 겁니다. 이 페이지가 이제 공개된 페이지였죠. 네, 인공지능과 우리 사회가 예선 미션 1의 제목이고, 이제 인공지능을 활용한 사회적 문제 해결을 살펴보는 활동이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환경 문제죠, 환경 문제.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초록색 글씨 아래 2가지가 있는데 저게 이제 미션 1에서 하셔야 될 활동인데요. 인공지능을 활용한 사회적 문제 해결 과정 표현하고, 이 말은 스크래치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사회 문제 해결 과정을 스토리텔링을 하고, 그러니까 아이들 장면 만들기 아니면 거기에 있는 뭐 움직이기, 말하기 이런 기능을 활용해서 인공지능을 활용하면 사회 문제를 어떤 것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하면 우리 삶이 어떻게 좋아집니다라는 걸 이렇게 표현을 해서 스크래치를 하나 파일을 만드는 산출물 만드는 활동이 하나 있고요. 이걸 먼저 하셔야 돼요. 이걸 나중에 하시면 안 되고 만들고 나서 이제 만든 걸 가지고선 토의하는 활동이 필요해요. 예를 들면
거기서 이제 윤리 수업이 되는 건데요.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환경 문제를 해결했는데 정말 그게 장점만 있었나? 그 해결한 과정에서 과연 여기는 해결됐지만 그 이면에는 아니면 그걸 해결하기 위해 또 다른 단점은 발생하지 않았는지 그런 거를 하는 활동으로 마무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미션은 토의하고 해결한 다음에 산출물 만드는 식으로 갔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산출물을 먼저 자유롭게 만들어 보고 그래서 여기에서 먼저 주의하셔야 될 점은 아이들이 자유롭게 만들기 전에 막 윤리 얘기를 막 하시지 말고 일단 자유롭게 만들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아이들이 상상을 해서 이제 인공지능은 이것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저것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자기들의 어떤 생각을 막 펼칠 거거든요. 그럼 그 상태에서 뭐 괜찮다 하고 모였던 걸 가지고 학생들하고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정말 좋은 점만 있을까? 요렇게 만들었더니 또 다른 단점은 발생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해보는 활동을 후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이제 6학년 담임이라서 요새 논설문 쓰기 이제 수업하고 수행평가를 하고 있는데 저희 반 아이들 중에 그런 애도 있어요. 선생님 논설문 GPT한테 그냥 써달라고 하면 안 돼요? 진짜 이건 어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그래 그러면 네가 GPT로 써도 되는지 빙 AI한테 물어보자 해갖고 제가 그걸 켜고 자 우리 반 학생이 GPT를 가지고 수행평가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했더니 부정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안 된대 하고서 했는데 그 상황에서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쓰는구나 하는데 옆에서 선생님 제 실과 수업도 저렇게 했어요. 뭐 제 저것도 저렇게 했어요. 이렇게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인공지능을 그냥 너무 익숙하게 저희가 옛날에 인공지능 수업하다 보면 여러분 유튜브 보다 보면 자동 추천해 주잖아. 근데 요 정도만 소개해 줬는데 지금은 한 2, 3년밖에 안 지났지만 너무나도 친숙하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주제는 환경으로만 뒀지만 그 사용 전반에 관해서도 솔직히 고민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인공지능 사용자, 아이들은 주로 그런 주제를 다루겠지만 더 나아가서는 시간의 여유가 생기면 그 만드는 사람들은 어떤 윤리를 가져야 되는지 그런 것까지도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환경 그리고 그 환경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우리가 기술의 힘을 빌려 해결하는데 그게 정말 옳은 결과만 가져올지 그건 아닐지 이런 걸 고민하는 게 이번 미션이에요. 그래서 보면 수업에서는 조사 활동을 먼저 해야겠죠. 인공지능이 해결할 수 있는 환경 문제를 먼저 조사를 해야 될 테고 그럼 아이들이 이 조사 과정에서도 분명히 이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각종 검색 엔진을 활용할 거고 그럼 요걸 하면서도 아이들이 조사한 내용이 올바른 내용인지 좀 디지털 리터러시에 의해서 조금 수업이 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스크래치로 표현하는 거. 여기까지는 아이들에게 윤리 문제를 좀 제시하기보다는 정말 그냥 우리 스크래치 활동이야 라는 식으로 먼저 수업을 하시고 그 결과가 나왔을 때 이제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환경 문제 해결 방법을 우리가 도출해냈는데 이게 긍정적인 영향은 있으니까 도출했을 텐데 그 이면에 부정적인 영향은 없는지 토의하는 그래서 이제 토의 결과를 보면 저희가 뭐 마인드맵, 화면 캡처, PPT 등으로 제출하라고 적혀는 있는데요. 저거는 저희가 따로 양식을 꼭 마인드맵은 아니어도 돼요. 정말 아이들의 의견이 적힌 것도 상관은 없고요. 산출물에 제한은 없어요. 저 앞에 스크래치로 표현하기는 스크래치 파일로 제출해 주셔야 되는 게 맞는데 생각 그물 같은 경우는 마인드맵이 아니더라도 정말 아이들의 생각, 토의 내용이 드러난 산출물이면 뭐든 상관없어요. 그게 다 같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미션 1은 어떤 걸 경쟁하고 뭐 다른 팀하고 경쟁하고 그런 거라기보다는 이제 RSC에 우리가 참가를 한다. 그리고 참가 목적은 우리가 기술과 인공지능을 배워서 사회에 도움이 되는 그런 프로젝트에 한번 해보는 거다라는 도입으로 삼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과정에서는 선생님들께서는 스크래치 작성법 그리고 인공지능에 대한 토의 이 부분만 조금 잘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이 해결할 수 있는 환경 문제 조사하기. 그럼 학생들이 조사라고 하면 막 지식인 검색하거나 아니면 위키백과 나무위키 막 그냥 가져오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조사할 때도 조금 정확한 정보를 조사할 수 있는 요새 조사하는 수업이 워낙 많다 보니까 많이 익숙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맨 처음에 제일 좋은 거는 좀 나열해 보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저 이따가 저랑 오후에 수업할 때도 이제 이 부분이 조금 들어는 있는데 학생들이 생각하는 게 어른들이 생각하는 거랑 좀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뭐 유치할 수도 있지만 전혀 생각하지 못한 분야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아이들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서 조금 나열해 보게 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조사한 걸 가지고 이제 결과를 모아서 스크래치로 만들 만한 걸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보면은 그래도 인공지능으로 사회 문제 해결, 특히 환경 문제 해결이라고 하면 주로 많이 언급되는 게 저런 것들이에요. 멸종과 관련된 거. 그리고 숲, 이제 숲 파괴되고 있는 그런 숲, 그리고 지금 기후 변화, 그리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미세먼지 문제가 좀 심각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지진이 있었죠. 지진 예측이나 뭐 산불 예방, 아니면 진화,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언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것들을 가지고 검색을 해보면서, 물론 저 외에도 굉장히 많겠죠. 검색을 해보시면서 이제 아이들하고 수업하실 때 이슈가 되는 게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주변 지역 환경에 따라서 아마 검색어가 모아질 것 같고요. 이걸 가지고선 이제 아이들하고 이제 스크래치로 표현하면 되죠. 스크래치 표현하는 거는 이거 조금 뭐 스크래치 기능을 잘 썼나 이런 거 절대 안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이들이 생각하는데 인공지능으로 활용해서 환경 문제 뭘 해결할 수 있지? 라는 어떤 생각을 하는지가 궁금해서 만든 미션이지, 누가 뭐 변수를 잘 썼는지 아니면은 뭐 애니메이션이 잘 화려하게 넘어가는지 그런 거는 전혀 여기선 채점 요소가 아니니까요. 그런 거는 아이들에게 고민하실 필요는 없고요. 다만 아이들이 스크래치를 전혀 사용을 못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 파트에서 이제 스크래치 사용법을 알려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알려주셔야 이제 미션 2에서 로봇을 가지고 제어를 할 때 기초 기능은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데, 만약에 여기서 스크래치 수업이 충분하게 안 이루어지면 아이들에게 스크래치도 알려줘야 되고 로봇도 알려줘야 되니까 미션 2 할 때 오히려 조금 힘드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미션 2는 이제 인공지능도 막 이해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아이들이 기능도 익히고 인공지능도 이해하는데 그 블록도 쓰려고 하면 조금 과부하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스크래치 같은 경우는 저희 홈페이지에 제가 그냥 강의로 뭐 예전 자료긴 한데, 그래도 저희 홈페이지 강의 보기에 보면 스크래치 아주 기초를 설명해 놓은 걸 하나 올려놨어요. 예, 그 뭐 헬로 뭐 코딩 막 이거 해갖고 안재영 선생님이라고 예전에 EBS 파견 근무하시던 분이 EBS에서 만드신 강의가 있어서 거기가 아주 기초부터 있어요. 그냥 스프라이트, 장면, 변수 막. 그래서 요거를 선생님 아이들 가르쳐 줘도 되고요. 아니면 이 아이들 좀 키워야겠다, 그런 아이들은 이 홈페이지 가입하라고 하시거나 아니면 저한테 문자를 하시면 제가 단체 아이들 발급을 해드릴 수 있거든요. 해갖고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이거 강의를 듣게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아예 숙제로 내주시고 강의로 듣게 해주시면 스크래치 기초는 만약에 학급에서 할 시간이 없으시면 그렇게 진행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보시면 팁에 있죠.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 그냥 스토리가 잘 드러나게,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아, 이런 고민을 했구나 알 수만 있게. 그래서 이게 사실 뭐 과정을 표현하는 것도 괜찮아요. 인공지능이 이렇게 활동을 해서 환경 문제가 없어집니다라는 어떤 과정을 표현하는 것도 괜찮고요. 아니면 설명하는 어떤 캐릭터가 나와서 설명하는 것도 상관은 없고요. 그냥 아이들이 그냥 AI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 결과는 표현할 수 있는. 근데 여기서 좀 여기서 이제 아이들이 어떤 일을 겪을 거냐면요. 저희가 여기까지는 일단 인공지능은 좋은 거야 라는 식의 어떤 뉘앙스로 수업이 되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이제 여기서 인공지능을 만능처럼 여기게 될 수가 있어요. 아, 인공지능은 이것도 해결되고 저것도 해결되고 인공지능은 좋구나. 그래서 오히려 인공지능을 인간보다 더 신뢰하거나, 아니면 인공지능이 정답이니까 인간이 거기에 따라야 된다거나, 이런 식의 오개념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 활동이 들어오는 거예요. 인공지능을 만능으로 여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인공지능은 만능이 아니다, 활용하기에 따라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걸 느껴볼 수 있도록 이제 인공지능의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을 토의하고 생각구물로 표현해보는 거 갖고, 저거는 그냥 제가 간단하게 만들어 본 건데 저희 제시해 준 거에는 없어요. 저 가려놨는데 여기는 제가 가렸는데 또 다른 파일을 켰나 보네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생각을 해서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좀 글씨나 아니면 그림으로 잘 표현을 해서 그 토의 결과가 뭐 마인드맵으로 나와도 좋고요. 아니면 그냥 사진으로 나와도 좋고,
아니면 그림 그린 거 그냥 찍어서 보내주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표로 만들어서 누구 생각은 이럼, 누구 생각은 이럼, 어떤 형태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자유롭게 생각할 수도 있으면 좋습니다. 사실 예시 보여주는 건 안 좋은데 잘못 넣어놨네요. 왜냐면 예시 보여드리면 예시랑 비슷하게 나와요, 계속. 예, 생각이 제한이 되거든요. 그래서 안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거는 가려져 있으니까 아이들에게는 예시를 안 보여주시는 게 좋아요. 예전에 2020년에 제가 예시, 이제 아이들 온라인으로 활동을 하니까 예시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해양 쓰레기를 해결하는 문어 캐릭터를 만들어서 엔트리를 만들어서 예시 파일로 줬거든요. 근데 제출한 아이들 대부분이 해양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는 뭐 수업을 위해서 보셔도 괜찮지만 아이들에게 제시하실 때는 예시는 좀 가려주시는 게 아무래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까지가 이제 미션 1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그 홈페이지에 보면은 저희가 이제 제출 링크를 드렸어요. 제출에는 보면 여기는 구분 안 해놨는데 거기에는 제가 성명하고 학급 구분해서 쓰게 해놨고요. 그리고 보면 소스 코드 파일, 그 스크래치 파일, 그리고 아이들의 토의 내용이 들어있는 어떤 파일, 뭐 어떤 형식이든 상관없고요. 두 개를 압축 파일로 묶어서 제출하시면 되고요. 그런 경우는 없는데 용량이 너무 큰 경우는 거의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100메가로 제한해 뒀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너무 기가 막히게 만들었는데 용량 때문에 제출을 못한다 하시면 여기 저희 박광현 교수님 메일 주소거든요. 일로 보내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일 보내실 때는 그 압축하셔서 반디집이나 아니면 기본 압축 파일로 압축하셔서 제출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미션 1 진행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궁금한 거 있으면 지금 여쭤보시면 제가 아주 상세하게 대답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스크래치 기초 기능 할 때 참고하라고 하신 네. 강의 그 자료가 뭔지 아, 네. 보여드릴게요. 있다. 여기가 저희 홈페이지예요. 여기 홈페이지는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참가 신청은 마감시켰고 직무 연수 신청도 이제 마감시켰는데 여기 보면은 강의 보기가 있어요. 아마 오늘 영상도 편집이 되면 이 강의 보기에도 올라갈 거고 아니면 유튜브 링크로 들어갈 텐데 여기 강의 보기에 보면 두 개가 들어있어요. 요거는 이제 블록 코딩으로 만나는 인공지능 기초라는 강의를 이 두 개는 이제 여기 EBS에서 만든 강의들 중에 제가 선생님들께서 수업하시기 전에 아니면 그 참고로 아이들에게 소개해주면 좋을 만한 강의들을 끌어온 건데요. 이거는 그거예요. 그 티처블 머신 있잖아요. 그걸로 이미지 아니면 텍스트 이런 것들 머신러닝 하는 거, 지도학습하는 거 기초 알려주는 강의고요. 요 두 번째 거는 이제 스크래치 기초 강의예요. 그래서 로그인 하셔서 수강 신청 이렇게 하시면 그래서 여기 홈페이지 가입이 돼 있어야 돼요. 여기 되면 강의들이 나와요. 그래서 스크래치 설치하는 것부터 화면 구성, 그 스크래치 따라하기, 그리고 보면 입력, 그 뭐 대답하기, 묻고 기다리기 그거 있잖아요. 그거, 그리고 여기 보면은 스스로 프로그램 만드는 거, 그리고 변수 활용하기, 리스트 활용하기, 그리고 여기 보면은 다른 거 이제 연산자, 갖고 강의 되게 많아요. 갖고 여기 있는 것들 아이들 뭐 다 할 필요는 없지만 선생님들께서 예를 들어서 아이들에게 지금 미션을 해야 되는데 아이들한테 요거까지 가르치시려면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냥 한 번에 강의 하나씩 정도 숙제로 내서 보고 오라고 한 다음에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아이들에게 기간을 주셔서 이때부터 이때까지 여기는 강의를 듣고 왔으면 좋겠다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대부분 제가 이제 요 EBS 가입돼 있으면 여기도 자동으로 다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 로그인을 하시면 참 다른 아이디로 로그인 해볼게요. 네. 이렇게 로그인을 하시면 다 볼 수는 있어요. 제가 다 볼 수는 있게 해놨기 때문에 근데 강의는 못 봐요. 강의는 이 홈페이지에 요 소프트웨어 챌린지 이 홈페이지에 가입된 사람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단에 보면 홈페이지 회원 가입이라고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이제 신청이 되거든요. 그럼 바로 되진 않고요. 이제 제가 관리자로 들어가서 신청하신 분들을 이제 승인을 해드려야 돼요. 그래갖고 가끔 가다가 제가 어디 뭐 체험학습을 가거나 아니면 컴퓨터를 못 쓰는 날에는 못 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희 운영진들은 제가 여기 다
권한을 드렸기 때문에 홈페이지 신청하신 분들은 제가 여기서 그냥 회원관리 다 신청해 드릴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제가 승인해 드리면 그때부터 강의 신청해서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저 말고도 저희 이인규 선생님이나 다른 분들도 이 홈페이지 운영진으로 다 넣었기 때문에, 아니면 그 ATC에 전화하셔서 본인이 여기 가입 신청했으니까 승인이 안 되고 있다 말씀해 주시면 승인해 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강의들은 선생님들께서 보셔도 되고요. 주로 이제 학생들 교육하시라고 미리 넣어드린 거고요. 나머지는 오늘 이렇게 올라온 것처럼 예선 미션 1 올라온 것처럼 이제 시기별로 미션 2, 미션 3 이렇게 올라오게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여드린 게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네. 미션에 관련된 거 예신 작품은 안 만들었어요.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거랑 같은 이유인데, 저희가 그 거창한 걸 원하는 게 아닌데, 예시를 드리면 두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게, 하나는 그 예시보다 잘해야 될 것 같다는 부담이 생기시고, 두 번째는 예시랑 비슷하게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그냥 어떤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 RSC 시작합니다 라는 개념으로 그냥 제출하시면 돼요. 뭔가 여기서 엄청 화려하게 잘 만드실 필요는 없어요. 생각 건물도 한 개만 제출해 주세요. 네, 스토리텔링도 그렇고 코드도 그렇고 다 하나씩만, 그냥 아이들이 한 것 중에 우리 활동을 대표할 수 있는 걸 하나씩만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보고서가 있잖아요, 나중에. 근데 보고서는 지금 제출하지 않고 미션 3 마칠 때 같이 제출을 하는데요.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막 산출물이 많이 나올 수 있잖아요. 생각건물 같은 거. 그런 거를 보고서에 넣어주시면 돼요. 괜찮은 게 여러 개 있으면. 근데 보고서가 사실 요 산출물보다 더 비중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산출물에는 들어가지 않는, 여기는 들어가지 않는 우리 아이들 전반적인 활동,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선생님이 이 활동을 어떤 고민을 했는지가 보고서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그냥 어떤 개념이냐면, 저희 지금 열심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고, 저희 지금 잘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개념으로 제출하시면 되고, 우리가 어떻게 잘했고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따라왔고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는 보고서에 넣어주시면 돼요.